자, 흑백요리사 3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2화까지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마케팅에 대한 단어가 좀 어렵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제가 뭔가 어렵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낮춰가지고 일반적인 얘기 그리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얘기들을 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3화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스포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화는 제가 봤을 때는 흑과 백의 굉장히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블라인드라는 주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인데 이 셸러베 셰프라는 분이 전화 2화에서 굉장히 정말 좋은 발상의 그런 음식을 내놓습니다. 이게 회예요. 회인데 회 모양을 갖춘 야채, 채소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각 채소마다 느껴지는 식감이나 아니면 보여주는 그런 비주얼 이런 것들이 회와 굉장히 비슷한 걸로 배치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걸 먹음으로써 이게 회처럼 느껴지게끔 하는 그런 발상을 일으키는 건데 이걸 보면서 그 기존에 있는 틀을 깬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회인데 회 같지는 않는 야채로 만든 채소로 만든 그런 것들을 생각을 깨면서 이걸 보면서 많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컨텐츠를 만들 때도 좀 생각을 깨고 벽을 허물고 영상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맛있겠다가 먹고 싶다 궁금하다 이런 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또 중요한 이슈가 안성재 셰프님이 요거를 또 평가를 심사를 한단 말이죠. 안성재 셰프님이 먹을 때 심사할 때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 고기가 이분하게 구워졌는가 아니면 이 간이 정확하게 맞았는가 내가 전달하려는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잡고 가거든요. 1화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이 의도가 항상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평가를 통과를 하기도 했고 그만큼 의도가 확실했고 아이디어가 정말 돋보였기 때문에 저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적인 측면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결과물과 작은 실수로 나눠봤습니다. 이게 뭐냐, 이제 불꽃남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해산물 파스타를 내놓게 돼요. 해산물 파스타를 내놓게 되는데 안성재 셰프님이 요거를 드시면서 존나 맛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존나 맛있다? 진짜 맛있는 파스타였던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말 맛있는데 여기서 하나 걸리는 건 청어였어요. 청어가 가시가 진짜 많기로 알려진 생선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다 가시를 제거를 못하고 내놓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먹으면서 그게 너무 거슬리는 거죠. 우리도 뭔가 컨텐츠를 만들고 발행할 때 작은 실수들이 꽤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나 자막을 쓰면서 자막에 오타가 있거나 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영상 편집 과정에서 필요 없는 영상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그린 스크린 이상한 영상이 들어가거나 렌더링 오류로 뭔가 렉이 걸리는 듯한 영상이 출력이 되거나 그런 상태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혹은 카드뉴스 디자인을 만들었을 때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거나 그러한 진짜 요만큼의 실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은. 저도 그런 실수가 많은 편인데 그런 실수가 굉장히 커 보여요. 한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커 보이는 부분이라서 정말 좋은 결과물이지만 굉장히 그런 실수들이 커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심사하는 기준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셰프님이 보류를 하고 백종원 대표님이 한 번 더 심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백종원 대표님도 먹으면서 거슬리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도 어쨌든 이 작은 실수를 커버할 정도로 맛이 있었다는 거. 하지만 이 작은 실수를 조금 안 보여줬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런 거를 손질을 더 했다면은 더 완벽하게 통과를 했겠죠. 보류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임드와 인식입니다. 네, 세 번째 파트가 네임드와 인식인데 이 카테고리가 이렇게 돼요. 여기 지금 나오는 카테고리가 뭐냐면 좀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 승우아빠님이 나오고요. 그리고 본업도 잘하는 남자라는 인플루언서 분이 이렇게 딱 나오게 돼서 매칭이 됩니다. 이 흑백요리사 영상의 제일 큰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은 영상이 나올 때 매칭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룹 매칭을 굉장히 잘해요. 뭐 중식은 중식끼리 묻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
어떤 인플루언서들을 묶어놓고 그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대비되게 보여줘서 영상을 보는데 재미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에 관전 포인트는 음식에 대한 반대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인식에 대한 반대 개념과 그리고 주제에 대한 반대 개념이 나옵니다. 승우 아빠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이분이 수박 좋아하는 거는 저도 익히 알고 있거든요. 승우 아빠님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 편이라 수박을 진짜 좋아하세요. 근데 이게 시즌에 안 맞게 가져온 거죠. 보통 수박을 여름에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1월달? 이게 촬영 1월달이라고 했나? 아무튼 그때 수박을 가져와가지고 어렵게 구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수박을 좋아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끌어올려가지고 나만의 음식으로 만들겠다. 와, 이 본업도 잘하는 남자님은 여기에 자기에 대한 가치관을 막 이것저것 넣어요. 나는 뭐 한국 사람이고 무슨 아메리칸 뭐 이런 저런 주제를 막 믹스를 시켜가지고 음식을 하나 만들거든요. 그러한 주제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안성재 셰프님이 이걸 드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 음식은 맛있다. 대중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맛이다.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를 막 넣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억지로 만들어냈다는 느낌을 받았나 봐요, 셰프님은. 그래서 이분은 탈락을 하게 되고, 승우 아빠님은 이 수박이라는 정말 딱 한 가지의 주제로 당도를 끌어올립니다. 막 당도를 끌어올려가지고 수박의 약간 단맛을 조금 더 살려주기 위한 그런 전략과 내가 진짜 좋아하는 무언가로 하는 그런 걸로 한 거죠. 그래서 승우 아빠님은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비를 보여주면서 영상의 재미를 더 느끼게 해주니까 보는 입장에서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정말 빅매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뭐 물론 1화, 2화가 진행이 되면서도 재밌는 장면이 나왔지만 시청자가 원하는 그 그림, 흑팀과 백팀의 진정한 진검승부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룰은 이래요. 이 백팀에 있는 셰프들이 한 분 한 분씩 나옵니다. 한 분이 나오면은 흑팀에서 대결하고 싶은 사람이 나와서 매칭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목형인 거죠. 그런 식으로 매칭이 되고 그 다음에 냉장고 20개가 있습니다. 냉장고 20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는데 이 하나를 고르게 될 때 여기 안에 들어간 재료는 하나도 몰라요. 뭐가 나올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걸로 둘이서 따로따로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냉장고를 부탁해 밖에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아, 이게 또 냉장고를 부탁해 같은 경우는 좀 의도가 다르잖아요. 일단은 냉장고 안에 무슨 재료가 있는지는 쭉 보여주고 이거를 보면서 어떤 요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다음에 요리를 만들잖아요. 뭐 물론 15분이라는 정말 초박 짤막한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계산이 돼서 음식을 하는데 요거는 좀 경우가 달랐어요. 그냥 갑자기 나오는 재료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게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미션이 제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랜덤하게 재료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굉장히 하이라이트죠. 그 수많은 짤들을 생성을 했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인데 이 블라인드 테스트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요리 경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해외에서는 진행했을지 모르겠는데 국내에서는 해본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데 그래서 이 블라인드 테스트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면 이 요리를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셰프들이 직접 요리하는 거를 보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여진 것도 어떤 맛에 대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원래 재료를 보는 것과 원래 재료가 만들어졌던 그 결과물을 보는 것도 또 음식을 맛보는 과정 중에 재밌게 맛보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상태고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그냥 음식을 입에다 대주면 먹기만 하는 거죠.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거는 내가 먹었을 때 이 주 재료를 잘 살렸는가, 잘 살려서 이 음식을 제대로 표현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면서 3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짤이 하나 탄생을 하죠. 바스. 이 바스를 먹으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백종원 대표님이 막 여러 가지 반응을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짤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됐습니다. 많이 활용도 하고 있고 이미지로 많이 쓰기도 하고 있고 굉장히 큰 주제였죠. 근데 아직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유행을 빨리 파악을 해서 짤을 생성을 하고 이 유행을 같이 타면은 조회수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3화부터 이 흑백 요리사에 대한 주 컨텐츠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부터 배틀물이 있기 때문에 흑요리사, 백요리사의 진정한 배틀인 거잖아요.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테스트를 하면서 요리사들이 아무 말도 못 하거든요. 이 요리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거를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투표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주요 관전 포인트였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